안녕하십니까. 깊은 생각 서초 중등 강사 최유림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얼마 전에 끝난 중학교 2학년 중간고사에 대해서 각 학교별로 난이도가 어떻게 되었는지,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는지 그걸 설명드리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 내신 대비 기간에 하는 수업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9회차 정규 수업에다가 중간고사 직전에 한번 하는 직보까지 포함해서 총 10회로 구성이 되고요. 내신 교재 구성을 간단하게 보시면 이렇게 총 6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내신 마스터하고 학교별 심화 기출은 전 레벨이 동일하게 사용하는 교재고요. 그 다음에 3레벨 이상급에서 추가로 심화 문제집을 조금 더 보는 문제집이 심화 대비 문제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술형 문제집도 전 레벨이 동일하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매 회차마다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 이름이 실전 모의고사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 실전 모의고사 중에서도 각 학교에 비춰서 난이도를 좀 비슷하게 구성한 대로 실제 학교 시험에서 보는 수준의 그 시험을 그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실제 OMR 카드도 작성하고 서술형도 작성해서 저희가 그런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실시하는 실전 중간고사를 또 실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실전 매회 테스트 보는데 그 중에 한 3회차 정도는 학교 시험과 비슷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르는 연습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저희가 준비한 영상에서는 각 학교별로 중상 난이도급의 문제들을 좀 선별을 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설명을 드리는데 하 정도의 좀 쉬운 문제들은 전부 다 배제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 중 난이도랑 상 난이도는 이런 수준으로 분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중 난이도는 약간 어려운 문제로 구분되는 문제인데 내신 대비를 준비를 했다고 하면 이제 쉽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수준을 중 난이도로 뽑았고요. 그 다음에 상 난이도는 당연히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처음 보면 좀 틀리거나 아니면 피드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문제들을 상문제로 분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각 학교별로 내신 분석을 좀 시험지 분석을 해드릴 텐데요. 가나다 순으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경원중입니다. 자, 경원중을 포함한 저희가 총 11개 학교를 준비를 했는데 그 11개 학교가 동일하게 시험 범위가 유리수부터 1차 부등식까지 시험 범위가 거의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세화유 중 한 학교만 활용 문제가 들어가지 않았음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경원중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경원중에서는 선택형 문항이 총 19문항에 90점 배점이고 서답형 문항이 2문항이 10점 배점으로 해서 총 21문항에 100점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단원별로 보시면은 이제 비율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골고루 출제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를 배점별로 좀 분류를 해놨는데 4점부터 6점까지 출제가 되었고요. 거의 대부분이 지금 5점짜리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난이도별로 분류를 했는데 중 난이도는 2문제, 상 난이도 1문제 이렇게 좀 분류를 해봤어요. 그래서 요거를 구체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8번 문제는 내신 첫 주차에 충분히 연습된다고 한다면 이제 틀리지는 않는 문제 수준인데 그래도 아이들이 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중문제로 뽑아봤고요. 이 문제는 저희가 이제 정확한 풀이법을 알려주는데 아이들이 이제 본인만의 푸는 방법대로 본인이 이제 풀 수 있다고 해서 이제 일일이 찾다가 틀리는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0번을 맞추고 18번을 틀렸다고 한다면은 정말 이제 숫자가 좀 적은 상태에서 간단한 문제들만 풀 수 있게끔 연습이 됐다는 거고 18번 문제까지 잘 풀었으면은 이제 정확한 풀이 방법으로 풀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19번 문제인데요. 잘 푸는 친구들은 잘 푸는데 이게 접근을 조금 다르게 하면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상난이도로 뽑았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 있는 A하고 3A하고 B하고 오직 하나만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A 플러스 3A에다가 B까지를 포함해서 이 녀석이 전체의 3분의 2 정도만 차지하게 된다고 하면
네, 여기가 전체가 합해서 1이 되겠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분모의 약수는 24, 분모가 모두 24의 약수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24의 약수가 되게끔 뭐 이런 식으로 24의 약수가 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자, 뭐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여기까지 제가 이제 가리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셔서 해당하는 조건에 맞게끔 찾아주시면은 결국에는 얘가 12분의 1이랑 12분의 3이랑 12분의 4로 이렇게 풀리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푼 친구들은 맞았을 거고 그렇지 않은 친구는 조금 틀렸을 것 같아요. 좀 당황했을 것 같기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문제로 제가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내신 마스터 수준의 좀 평이한 문제들로 구성이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선택형 19번을 제외한 모든 문제는 무난히 해결해야 될 정도로 난이도가 적당히 괜찮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반포중입니다. 반포중도 범위가 동일하고요. 얘는 선택형 22문항에 90점이고 서답형 2문항에 10점. 그래서 24문항이 나왔네요. 일반적인 문항수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여기서는 유리수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적게 나온 편이긴 한데 그래도 골고루 출제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점별로 보시면은 3점부터 6점까지 출제가 되었고요. 여기도 이제 문항수는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총 24문항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점짜리가 조금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반포 중에서는 중난이도가 2문제고 상난이도가 2문제라고 제가 선별을 했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반포중이 조금 전체 지금 서초 지역의 11개 학교 중에서는 약간의 난이도가 있지 않았을까. 전반적으로 문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반포중의 6번 문제. 자, 6번 문제부터 지금 초반 문제도 상난이도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그냥 풀면 이제 실수가 좀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얘는 풀렸더라도 좀 실수를 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여기에서는 여기에 기하분수라는 거 애들이 좀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요거는 풀어도 조금 어려운 문제라서 제가 상문제로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11번 문제도 일단 숫자가 너무 복잡해요. 숫자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아이들이 좀 당황할 수도 있긴 한데 사실은 소인수분해만 잘 하면 소인수분해를 잘 해놓고 순환소수랑 유한소수의 조건을 잘 찾아주시면은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좀 당황할 수도 있겠다. 왜냐면 객관식 초반부부터 조금 어려운 문제, 애들이 좀 눈에 피로감을 줄 수 있는 문제가 좀 등장을 하기 때문에 좀 틀렸을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을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20번은 그냥 중난이도로 뽑았는데 저희 학원에서 많이 시키는 유형이고요. 애들이 처음에만 조금 헷갈려 하지만 연습이 된 상태에서는 크게 어렵지 않아서 이 정도는 잘 풀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문제도 조금 문제가 길어 보이죠. 이제 표 같은 것들을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이제 문제에 맞게 좀 풀어줘야 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조금 그냥 긴 문제의 압박감?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긴 한데 사실상 문제 읽어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저희도 동일하게 계속 풀렸기 때문에 이 정도는 잘 맞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렇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일단은 4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이제 앞부분에 상문제가 나오고 뒷부분에는 또 부등식 활용 문제가 문제 자체가 길잖아요. 문제를 해석을 해야 됨에 있어서 좀 시간이 그렇게 막 여유롭게 풀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냥 앞에서부터 차근하게 천천히 탁탁탁탁 풀어가시면 이제 검토할 시간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빠르게 푼다면은 고득점을 할 수는 있는 시험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반면에 공부가 조금 약하게 된 학생들은 여기서 좀 많이 틀렸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는 방배중이고요. 방배중도 시험 범위는 동일하고요. 방배중에서는 서답형이 없는 선택형 24문항의 100점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단원별로도 골고루 출제가 되었고요. 일단은 서답형이 없기 때문에 24문장을 시간 내에 푼다고 하면 크게 뭐 시간이 부족하거나 뭐 그렇지는 않았을 거고 난이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4점짜리, 5점짜리 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난이도는 중난이도, 이거 저기 오타가 났네요. 제가 수정하면서 오타가 났는데 요거 두 문제입니다. 두 문제 정도를 뽑아봤는데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어떤 문제인지만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고요. 문제 보시면 6번입니다. 6번 그냥 무난한 건데 자, 앞에서도 이 비슷한 문제들 중난이도를 좀 뽑아놨기 때문에 같이 좀 보고요. 그 중에서도 이 두 문제는 그냥 쉬운 편에 속하는 그런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빨리 넘어간 것 같아서 살짝 다시 보여드리면 일반적으로 나오는 유리수와 순환수의 문제 중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가끔 이제 실수를 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방배중은 그냥 평이했습니다. 역시나 내신 마스터 수준의 적당한 난이도에 실수만 없었으면 만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시험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서은중입니다. 서은중도 시험 범위가 동일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 학교도 이제 서답형이 없는 26문항. 아까 방배중보다는 두 문항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겠죠. 단원별로도 역시나 전반적으로 모든 학교가 골고루 출제되는 것 같습니다. 배점별로 보시면 3점부터 4.5점까지 되어 있는데 4점 문제가 조금 많네요. 문제를 좀 보러 가실게요. 중난이도는 3문제 정도 뽑기는 했는데 거의 4점, 4.5점짜리 이런 문제들이 중난이도로 봤습니다. 자, 12번 문제는 요것도 아까 방배중에서 봤던 문제랑 동일한 문제여서 그냥 같이 중난이도로 뽑아봤고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이제 문제를 해석을 해야 되니까 요거 읽어주면서 이제 부등식 활용 문제로 풀어야 되는데 여기서 조금 시간이 걸릴까 해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뭐 크게 이게 막 못 풀 문제는 아니긴 한데 아이들이 부등식 활용 문제 자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조금 당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드네요. 막상 풀어보면 적당히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그 다음 문제도 부등식 활용 문제고요. 요거 시험 점수 가지고 하는 거 아이들이 은근히 못해요. 그래서 요것도 그냥 정말 쉬운 그런 평균 구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평균 총합을 이용해서 이제 푸는 문제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요것도 해석을 하다가 어떤 문제를 미지수로 둬야 하지? 뭐 이런 식으로 헷갈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중난이도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래도 막상 풀면 요것도 다 풀리거든요. 그래서 총 3개 정도 틀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서은중은 약간의 문제 오류가 있었어요. 이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긴 한데 이제 21번 문제가 둘레 길이가 23 이상일 때라고 했으니까 요거 이상 해가지고 부등식 풀어가지고 넓이 찾는 문제인데 그냥 이렇게 풀면 답은 나옵니다. 근데 자 막상 풀어가지고 요거 최소값이라고 했으니까 3을 기준으로 이제 넓이를 구하게 되면 요렇게 피타고라스 했을 때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문제 오류가 났기 때문에 문제를 바꿔서 재시험을 실시를 했고요. 굉장히 쉬운 문제로 그냥 출제돼서 아이들이 다 맞췄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서은중은 여기도 역시나 내신 마스터 수준의 무난한 난이도였고요. 아까 선택형 25, 26 거기 살짝 틀릴 가능성은 있는데 그 외에는 실수만 하지 않으면 다 맞출 수 있는 난이도라고 평이한 난이도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째 서일중입니다. 서일중 시험 범위 동일하고요. 선택형이 21문항에 24점입니다. 서답형 4문항에 6점입니다. 아까 다른 학교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서일중은 항상 전체 총점이 조금 달라요. 100점 만점이 아니어서요. 요번에는 30점 만점에 25문항 나왔다고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원별로도 역시나 골고루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 이제 점수 배점별로 보시면은 이제 30점 만점이다 보니까 이제 0.9점, 1점, 1.2점 이런 식으로 소수점이 좀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거대로 이제 문항수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일 중에서는 이제 중난이도를 제가 3개 정도 뽑아봤는데 확인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중상 난이도는 지금 유리수와 순환소수 쪽 아니면 1차 부등식 활용 쪽 이쪽이 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번 문제는 간단하긴 한데 아이들이 이제 실수를 할 수 있는 여지 요거
뭐 범위 정도가 조금 막 그렇게 깔끔하게 나오는 건 아니어서 소수점도 나와가지고 아무튼 이게 풀어보면 크게 어렵진 않지만 실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7번 문제 아까 17번 문제 뽑아봤고요. 18번 문제는 요거 아까 경원중이나 뭐 앞에서 여러 번 이게 보셨던 문제인데 요것도 이제 그냥 저희가 연습을 시키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여가지고 요것도 중난이도를 한번 뽑아봤고요. 자, 서술 중에 서술형 4번입니다. 이 서술형 4번은 중난이도로 가져왔는데 요건 부등식 활용 문제고요. 여기서 이 친구는 잘 풀었는데 이제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은 뭐 헷갈려서 식을 뭐 잘못 세우는 경우가 있긴 한데 여기에 이제 4인까지 50% 할인 쿠폰을 제공을 하는데 분명히 4인이 넘어갈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4인까지만 할인 쿠폰을 받을 거니까 미지수를 x로 뒀을 때 x-4명에 대해서 값을 좀 계산을 해야 되는데 거기 미지수 포인트에서 조금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이제 보통 구하려고 하는 녀석을 x로 두라고 많이 강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이제 본인 편한 대로 미지수 쓰다 보면 답을 쓸 때 이제 x를 써야 되는데 x를 마이너스 4를 쓴다든지 x 마이너스 4를 써야 되는데 x를 쓴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서 실수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거는 적당히 다 잘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난으로 뽑아봤고요. 그래서 서울중은 여기도 역시나 내신 마스터 수준의 좀 쉬운 편에 속하는 중난이도임에도 불구하고 쉬운 편에 속하는 문제들로 실수를 하냐 안 하냐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번째는 서초중이고요. 서초중도 시험 범위 동일하게 유리수와 소수 1차 부등식까지 나와 있고요. 여기도 서답형이 없이 26문항에 100점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여기는 1차 부등식의 비율이 조금 적네요. 나머지 두 단원에서 거의 대부분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점별로 보시면 3점에서 5점까지 총 26문항 나와 있고요. 난이도별로 보신다면 여기도 중난이도를 뽑아봤는데 사실 서초중도 쉽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13번에는 유리수와 소수 단원에서인데 여기를 조금 몇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느냐 뭐 여기를 해석을 조금 헷갈려하는 친구가 있지 않을까 혹시나 그럴까 해서 이제 가져왔지만 역시 아이들은 잘 푸는 문제고요. 22번은 뭐 요거식 정도인데 요거식을 뭐 이렇게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 친구도 이제 별표를 했더라고요. 처음에 딱 봤을 때 이거 뭐지? 했다가 이제 막상 풀어보면 이제 적당히 풀리는 문제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쉬움에도 불구하고 좀 당황하는 친구가 있을까봐 혹시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중난이도로 뽑아봤고요. 요것도 아이들을 곧잘 푸는 문제고요. 여기는 그냥 긴 문제인데 이제 읽다가 뭔 소리인지 몰라서 혹시 식을 못 적을까봐 뭐 그런 친구가 있을까봐 해서 가져왔지만 분명히 잘 풀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도 제가 분류한 그 세 문제 모두 다 쉽고요. 이게 완전히 쉽다라기보다는 어쨌든 내신 대비를 잘한 친구들한테는 이제 쉽게 느껴질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화여중인데요. 세화여중도 유리수와 소수부터 1차 부등식까지인데 활용 문제만 제외됐습니다. 활용 문제만 제외됐고요. 선택형 17문항에 65점, 서답형 6문항에 35점, 서답형에 좀 많은 비중이 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문항이 100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단원별로 보셨을 때 부등식까지 들어간다고 했는데 사실 부등식은 한 문제 나왔어요. 이거는 1차 부등식 그냥 단순 계산 한 문제 나와 있고 나머지 두 단원에서 거의 대부분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배점별로 보시면 3점부터 7점까지 되어 있고요. 4점 문항에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네요. 여기는 뭐 3, 4점이 객관식 문항이고요. 5점에서 7점까지는 이제 서답형 문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중난이도 두 가지를 뽑아봤는데 문제를 좀 보시면요. 이것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선택형 4번입니다. 여기 유리수와 소수 단원의 문제고요. 소인수분해 잘 해가지고 유한소수가 되도록 하는 조건 찾는 문제인데 이제 순서상으로 나와가지고 아이들이 실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유한소수가 되도록 하려면 요거 3을 약분해야 되기 때문에 x의 3의 배수 넣고 차근차근히 이제 하나씩 세어가면 되는데
이 친구가 1보다 큰 한 자리 자연수인데 여기 1을 다 포함을 해가지고 틀렸습니다. 이것만 뺐었으면 정답으로 갈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쉽고요. 다른 친구들은 무난하게 잘 풀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서답형 1번도 중난이도로 분류를 해봤는데 그냥 혹시나 해서 여기에서 이제 순환소수나 유한소수 조건 알면 이제 정확하게 풀 수 있을 거고요. 여기 11의 배수 중에서 3의 배수를 이제 빼야 되는데 혹시나 그거 놓친 친구들이 있을까봐 그래서 중난이도로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나머지는 다 잘 풀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세화여중은 전체적으로 역시나 내신 마스터 수준의 평이한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내신 마스터를 잘 푼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쉬운 느낌의 시험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로 인해서 아까 서답형의 비율이 조금 35점이어서 비율이 좀 높았는데요. 그래서 감점이 조금 깐깐하게 이루어졌어요. 아이들이 쉬워가지고 100점을 많이 맞았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서술형을 조금 깐깐하게 보신 것 같은데 따라서를 안 썼다고 0.5점을 감점시켰다고 하니까 조금 세밀하게 이제 100점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조금 감점을 좀 하시지 않았을까. 저희 반에는 소인수 분해를 하고 나서 이제 곱하기 A라는 게 문제상에 있었는데 요거를 안 썼다고 해서 또 0.5점을 감점을 당했어요. 그래서 요런 조금 세세한 부분까지 보셔서 이제 감점을 좀 하셨다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8번째 신동중이고요. 신동중도 유리수와 소수부터 1차 분원식까지 시험 범위 동일하게 출제됐고 20문항에 80, 선택형 20문항에 80점이고 서답형은 3문항에 20점이어서 23문제로 구성된 100점짜리 시험지였습니다. 여기도 단원별로 골고루 출제가 되었고요. 배점별로 보시면은 3점부터 5점까지 선택형이고 5점부터 6.9점 요거 한 문항씩 출제가 되어서 총 23문항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난이도별로 뽑을 문제가 없어가지고 조금 쉬웠던 난이도의 시험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상 난이도가 없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중은 내신 마스터 수준의 평이한 문제들, 진짜 쉬운 문제들로 구성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세화중과 마찬가지로 내신 마스터를 잘 공부한 친구들에게는 쉬웠다 수준의 시험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신반포 중인데요. 신반포 중도 시험 범위 동일하게 유리수와 소수부터 1차 분원식까지 활용 포함해서 나왔고요. 신반포 중에서도 서답형이 출제가 되어 있지 않은 28문항 100점짜리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기도 단원별로 골고루 출제되었습니다. 여기 3점, 배점별로 보시면 3.4점, 5점짜리는 없는데 이제 요거 생략했으면 좋겠네요. 3.4점짜리 문항으로 구성이 되었고요. 중난이도 제가 한 문제 뽑아봤는데 1차 부등식 활용 문제네요. 선택형 28번 문제. 요거 앞에 학교에서 이제 본 적이 있는데 그 할인해 주느냐 쿠폰 받느냐 그거 찾는 문제인데 이제 미지수 여기서는 미지수까지 실수가 나올 만한 그런 문제는 아니고 앞에 나온 학교보다 좀 더 쉬운 유형의 문제인데 혹시나 식을 쓸 때 그냥 조금 헷갈렸을까봐 한번 중난이도로 가져와 봤습니다. 신반포 중도 내신 마스터 수준의 평이한 문제들 내신 마스터를 잘 공부했으면 쉬웠기 때문에 여기도 무난하게 잘 봤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10번째 용강중인데요. 용강중도 유리수와 순환소수부터 1차 부등식까지 객관식 선택형의 20문항 90점, 서답형의 2문항 10점으로 구성된 22문항짜리 100점 구성의 시험지입니다. 여기 문제 구성을 보시면 여기는 보통 유리수와 소수 쪽이나 1차 분원식 쪽에 문제가 좀 많이 골고루 출제되는 반면 여기는 시계 계산 쪽이 조금 많이 출제가 되었네요. 배점을 보시면 4.3점부터 해서 5점까지 5점짜리 서술형 2문제까지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4.5점짜리 문항이 좀 많습니다. 난이도별로 보시면 이제 중난이도 하나, 상난이도 하나 봤는데 자, 문제를 자세히 보시면 이제 5번 문제, 선택형 5번 문제인데요. 요거 유리수와 순환소수 문제이고요. 이제 이 친구는 잘 풀었는데 이제 다른 친구들은 혹시나 실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여기에서
지금 요 방정식의 해를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방정식의 해를 찾아가지고 유한소수가 되는 조건을 찾아주시면 이 A가 13의 배수에다가 빼기 1을 해가지고 쭈르륵 찾아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요 찾은 것 중에 요 녀석이 이제 순환소수이다를 체크해서 이제 3개로 딱 답을 쓰셔야 되는데 어떤 애들 이제 개수를 정확하게 요 부분을 체크를 안 해가지고 개수를 잘못 찾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요거는 틀릴 가능성이 있는 문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바로 밑에 있는 이제 6번 문제인데요. 요거는 이제 그냥 딱 봤을 때 요거 계산하면서 요런 식도 좀 적용을 해야 되고 요것도 풀어야 되고 하면서 이제 풀다 보면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난이도인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요거는 문제 오류였습니다. 그래서 문제 오류로 인해서 재시험을 실시하게 됐고 이게 왜 오류가 됐냐면 여기식에서 이제 식계산을 하다 보면은 이제 A-B가 C라는 A-B가 이제 C가 됨을 이제 찾을 수 있고요. 요거대로 이제 만족하는 애들 C가 100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요 조건하고 요 조건을 다 해가지고 이제 일일이 순서를 찾아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 찾다가 보면 답은 나오는데 이제 문제상에 요거 지수가 지금 현재 2b-a라는 숫자가 있는데 그 녀석이 지금 양수가 되는 조건을 같이 찾다 보면은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애가 요 보기 중에 선택할 수 없는 상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요거는 문제 오류였었고요. 다행히 어려운 문제인데 문제 오류가 발생해서 요거 틀린 애들은 이제 그 다음 재시험지를 보시면 여기가 재시험 문제거든요. 요거 재시험 문제가 굉장히 쉬웠기 때문에 점수를 좀 얻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가 한 문제가 더 오류가 있었는데 용광중에서는 총 2문제가 오류가 있었어요. 여기서도 요식을 식 정리를 간단하게 쭉 하시면 이 친구가 잘 했는데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요거를 원했던 것 같은데 요 A라는 숫자가 여기 앞에 곱해진 여기 A라는 숫자가 0부터 해서 1 사이에 조 숫자가 들어가게 됐을 때 만족하는 n값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시면 0.4를 하나, 0.04를 하나, 0.004를 하나 뭐 다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찾다 보면 답이 이렇게 4가지가 다 해당이 돼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옳지 않은 걸 찾는 거라고 해서 1번을 찾았을 경우도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중복 처리를 하고 싶어도 요거 고른 애들은 이제 문제 혼동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전원 이게 재시험을 치르게 됐고요. 2문제 전부 다 쉽게 출제되어서 다 맞았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용광중의 총평은 역시나 여기도 내신 마스터 수준의 평형 문제지만 그 아까 상문제가 조금 어려웠을 텐데 그게 이제 오류로 인해서 쉽게 출제됐기 때문에 중난이도에서 아까 실수할 수 있었다는 그 문제 틀리지 않는 이상은 이제 전반적으로는 잘 맞았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출제 완성도에서 조금만 또 검토를 하시고 이제 문제를 출제해 주시면 참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원천중인데요. 원천중은 시험 범위 역시 동일하게 유리수와 소수부터 1차 부등식 활용까지 출제가 되었고요. 여기는 21문장, 선택형 21문항에 95점, 서답형 한 문항에 5점으로 출제되어서 총 22문항에 100점짜리 시험지였습니다. 단원별로는 요 정도면 골고루 출제되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배점으로 보시면 4점부터 5.5점까지 출제가 됐고 서답형 한 문제는 5점짜리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개수로는 조금 많긴 한데 어쨌든 중난이도 총 4개에 상난이도 한 문제를 뽑아봤는데요. 문제를 자세히 보시면 6번하고 7번 정도는 사실은 이게 아이들이 크게 틀리진 않는 문제여가지고 그래도 저희 학원에서 내신 대비하지 않는 친구들이 혹시 실수를 하지 않았을까. 6번에서는 자연수 개수가 이제 2개 되도록 하라고 했는데 그거 범위 잘 못 찾는 애들도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그 다음에 밑에는
뭐 약수의 개수까지도 여기 8개 이상이다를 체크를 해야 되고 2자리 자연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조금 있어서 아이들이 틀릴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두 문제를 좀 뽑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인데요. 이거 시험지에 한쪽 오른쪽 한 장에 있으면은 반 갈라서 한 문제를 다 차지하는 문제입니다. 문제가 좀 많이 길죠. 그래서 이거 아이들이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문제가 주는 압박감이 있어요. 길이에서 아이들이 좀 당황을 하고 있고요. 이게 20번 문제거든요. 그럼 총 22문항 중에서 이제 막바지인데 문제가 턱 길어버리니까 아이들이 와,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중문제로 가져와 봤고요. 여기서도 일단은 이거 계산을 잘 해야 돼요. 얘네가 뭘 사는지 김밥 재료 중에서 김하고 단무지 이런 거 통조림 이런 거 계산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통조림 개수에서 혹시 뭐 실수하지 않았을까? 요거 식 세우는데 사실은 그냥 문제 길이가 길어서 중문제로 분류한 거고요. 식은 아이들이 좀 전반적으로 잘 세웁니다. 그래서 혹시 읽다가 지쳐서 이제 실수했을까봐 중문제로 좀 분류를 해봤고 선택형의 이제 마지막 문제도 요런 부등식 활용 문제에서 나오는 문제로 출제가 됐고요. 여기서는 얘도 좀 문제 해석을 해야 돼요. 달걀이 100g에 들어있는 탄수화물하고 단백질하고 지방이 있는데 그 탄수화물이 각각의 또 단백질하고 지방이 또 이런 킬로칼로리 열량을 내기 때문에 얘를 곱해가지고 계산을 또 해야 돼서 이걸 해석을 혹시 못하는 친구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중요한이도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서답형 1번인데요. 얘도 문제 길이가 지금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선택형 20번부터 해서 20번, 21번, 서답형 1번까지 해가지고 부등식 활용 문제인데 문제가 전부 다 긴 것들, 해석을 요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와가지고 조금 힘겨움을 겪지 않았을까 뭐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앞에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풀만한데 요거 마지막에 서답형 한 문제는 읽어보면은 사실상 그냥 일반적인 소금물 문제랑 크게 다르진 않는데 그 소금물 문제에서 일정량을 더하거나 빼는 문제가 기본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이제 수도꼭지를 틀어감에 따라서 들어가는 양이 시간에 따라서 약간의 변화를 주고 있기 때문에 고기 부분이 그냥 살짝 헷갈리지 않았을까. 이 문제 해석에서 뭐 그 부분이 조금 헷갈리면 여기 식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뭐 그래서 이제 식을 못 세운 경우가 첫 번째로 틀리는 이유가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앞에 학교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미지수를 잘못 설정하면 여기에서 처음에 수도꼭지를 열고 X초 후라고 물었기 때문에 처음 수도꼭지 기준에서 X초라고 미지수를 잡아줘야 되는데 이 친구는 지금 현재 그냥 여기 보시면 처음 4초간은 A만 열어서 물을 받고 그 이후에는 두 수도꼭지를 동시에 열어서 물을 받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 동시에 여는 요 시간을 X로 잡아가지고 얘가 틀렸어요. 그래서 처음 수도꼭지를 열었을 때니까 여기서 X-4라고 식을 바꿔주셨어야 됐는데 X 자리에 X-4라고 바꿔 썼어야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요 친구처럼 다른 거 다 맞고 서답형에 요 2번 문제만 틀린 친구가 좀 많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했던 얘기랑 동일한 얘기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장제 활용 문제에서 미지수 잘 두는 것을 따르지 않았으면은 이제 실수를 했을 것이고 그 실수라고 우길 수가 있는데 그것도 본인의 실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지수를 잘 두고 정답까지 잘 끌어가는 게 본인의 실력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제 해석을 잘 못해서 틀린 거라면은 사실은 문제 연습을 좀 더 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못 읽어서 틀린 친구들은 문제를 꼼꼼하게 읽는 연습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원천중도 내신 마스터 수준의 일반적인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나 아까 마지막에 상문제, 서답형 한 문제 정도만 조금 어려움이 있고 나머지는 그래도 평이한 내신 마스터 수준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고루 출제됐고
부등식 활용 문제가 조금 많아서 아이들이 조금 해석하는데 머리를 좀 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 내신 대비를 잘 철저하게 했던 친구들이라면 잘 무난하게 맞췄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원천중까지 해서 각 학교별로 난이도 문제들을 좀 살펴봤는데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희 학원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의 내신 성적, 그러니까 전체 레벨의 평균치입니다. 요거 보시면 제가 아까 계속 난이도 말씀드리고 총평 말씀드리면서 내신 마스터 수준이라고 했는데 내신 마스터 수준이 기본 응용 문제들로 이루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학교가 괜찮았습니다. 난이도가 무난했습니다. 그 중에서 반포중이 아까 상문제가 조금 아이들이 많이 틀릴 여지가 있어가지고 평균치가 조금 낮은 편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서일중도 난이도는 괜찮았는데 중난이도 문제들을 실수 없이 잘 풀어내는 게 관건이었는데 아이들이 실수를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한 편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른 외부생들도 그런 실수를 좀 하지 않았을까 예상이 들고요. 그 외에는 무난하고 용광중이 조금 용광중이 조금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치가 조금 낮아 보이네요. 그리고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다 잘 치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 재원생이 아니더라도 이 영상을 같이 보시면서 시험지 펼쳐 놓으시고 우리 아이가 무엇을 틀렸는지 그리고 왜 틀렸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분석해 보시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공부를 할지 그렇게 같이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1학기 이제 기말 대비는 6월 7일날 개강을 하니까 그때 같이 공부하실 친구들은 저희 학원에 시험을 응시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입학 테스트는 요렇게 중학교 2학년 1학기랑 3학년 1학기 그 다음에 수상의 방부등식까지 총 포함돼서 문항수가 요렇게 출제된다고 하니까 준비하셔서 저희 학원의 입학 테스트를 응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번 22학년도 중학교 2학년 1학기 내신 대비 내신 분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